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예전엔 1시간도 거뜬히 걸었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에 쥐가 나고 밤에는 허벅지가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뼈나 혈액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 탓만 하고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방치하면 일어설 힘이 점점 약해지고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져서 병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상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근육 감소증을 가지고 있다는 의학 자료도 있습니다. 노년기 낙상이 위험한 이유는 회복이 쉽지 않고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더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은자 어르신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을 오르기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힘이 빠지고 혹시나 넘어질까 걱정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집에서 손쉽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한 달 뒤 어르신은 장도 혼자 보고 가까운 공원 산책도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비결은 바로 채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근육을 챙길 수 있는 채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씹기 힘든 고기도 지겨운 계란도 아닌 근육을 챙길 수 있는 채소라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며 식탁에 한나라도 더 올리시면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것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근육 회복과 유지를 동시에 돕는 든든한 채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근육통이나 뻣뻣함 그리고 자주 쥐가 나는 증상은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런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콜라겐 형성을 도와 근육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의 식단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브로콜리는 염증 완화, 산화 방지, 단백질 보충 3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해주는 셈입니다. 브로콜리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몇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니 끓는 물에 1분 이내로만 살짝 데친 뒤 건져내야 합니다. 둘째,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비타민 흡수가 잘 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져 먹기 편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천천히 오래 씹어 드세요. 설포라판은 씹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래 씹을수록 효과가 높아집니다. 부산에 사는 김정희 어르신은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 오래가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잘 챙기고 단백질도 먹는데 근육에 힘이 안 붙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브로콜리를 하루 한 번씩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데우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먹고 계란찜 위에 올려 먹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브로콜리와 계란이 만나면 단백질 보충에 더욱 효과가 나지요. 적은 양의 음식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근육을 키워주는 보약이 됩니다. 근육을 지키는 두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시금치는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담고 있는 매우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풀리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증상이죠. 또한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전달되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덜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어 근육을 지지하는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더 잘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면 질산염의 흡수율을 유지하면서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이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약간 넣어주면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된장국이나 계란 요리에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뿐 아니라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근육 회복에 시너지가 납니다. 셋째, 샐러드로 먹을 경우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살짝 더해주면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영자 어르신은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밤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넘어질까봐 불안하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아침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고 저녁엔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게 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먹을 때는 옆에 데친 시금치를 함께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달 후 어르신은 새벽에 쥐가 안 나고 아침에 다리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설치지 않으니 피곤하지 않아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 근육에 힘을 기르는 것이 신간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세 번째 채소는 케일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케일은 녹색 영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모두 많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 속에 잘 자리 잡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직접 작용합니다. 즉 K를 먹으면 근육과 뼈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케일에는 섬유질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눈 건강과 피부에도 좋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케일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샐러드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손실이 거의 없고 씹는 식감이 좋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둘째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묻혀 먹는 방법입니다. 기름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주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계란찜이나 전과 곁들여도 잘 어울립니다. 전주에 사는 박만수 어르신은 체중이 조금 빠진 뒤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뼈 밀도도 낮고 다리 근육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약과 함께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케일 주스를 갈아 한 잔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샐러드나 나물 형태로 곁들였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발걸음이 안정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케일 하나만으로 근육의 힘이 다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케일을 먹고 나서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네 번째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부드럽고 연한 잎채소이지만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칼슘이 풍부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하고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분 섭취량이 줄고 약물 복용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채소를 의식적으로 챙겨야 해요. 청경채에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도 들어있어 장 기능을 돕고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입맛이 없거나 기운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반찬이 됩니다. 둘째, 마늘을 살짝 볶다가 손질한 청경채를 넣고 소금만 약간 뿌리면 향긋하고 부드러운 볶음이 완성됩니다. 잎과 줄기가 모두 부드러워 씹는 힘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장현옥 어르신은 평소 입맛이 없고 끼니를 자주 거르다 보니 체력이 떨어져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기운이 없고 자주 다리가 저린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경채를 반찬으로 매 끼니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밥을 더 먹게 되고 눈이 덜 피로하며 다리 저린 일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움직임이 적어지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낙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경채 하나로 어르신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마지막 채소를 소개할게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짙은 색과 단단한 식감이 특징인 뿌리 채소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쉽게 빠지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이 근육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덜 지치고 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비트에는 철분과 엽산이 들어있어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베타인 성분은 혈액을 정화해 전신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단맛이 있어 기분을 전환시키고 소화에도 유익합니다. 비트를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껍질째 깨끗이 씻어 통으로 삶은 뒤 얇게 썰어 먹는 것입니다. 자른 단면이 물에 오래 닿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째로 삶아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비트는 밥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요거트 위에 올려도 잘 어울립니다. 둘째,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주스로 갈아 마시는 방법입니다. 비트 한 조각에 사과 반 개와 바나나 반 개를 넣고 물을 조금 부어 갈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아보카도를 함께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창원에 사는 오복순 어르신은 산책을 하시다 넘어지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병원 생활도 하신 터라 위축된 마음에 덜 움직이다 보니 하체 근육량이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양만으로는 차도가 적어 아침마다 비트 주스를 한 잔씩 드시도록 권해드렸는데 2달 뒤 걷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욕도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년기에 식욕은 아주 중요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식욕이 생기면 더 움직일 용기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 있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채소들은 모두 근육 손실을 줄이고 기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조리 과정에서 영양이 빠져나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 시간은 짧게, 물은 적게입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끓는 물에 20초에서 30초 정도만 살짝 데친 뒤 재빨리 건져내야 합니다. 오래 삶으면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 손실됩니다. 찜기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물 손실이 적고 식감도 부드러워져 씹기 편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채소는 기름에 살짝 볶는 것이 좋습니다. 청경채처럼 부드러운 채소는 올리브유를 약간 두르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셋째, 생채소를 먹을 때는 소화와 흡수를 돕는 재료를 곁들이세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소화가 편해지고 비타민 흡수도 좋아집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이나 시금치처럼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는 특히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힌 채소부터 소량으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구입한 채소는 오래 두지 말고 이틀에서 사흘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수분과 영양이 줄어들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조리와 섭취 방법을 지키면서 하루 한 끼 이상 채소를 꼭 챙겨 드신다면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것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채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와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채소는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고 운동은 그 재료를 몸에 쓰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시금치로 항산화와 회복을 도왔다면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더해 보세요. 아침에 가볍게 집안에서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채소 속 영양이 근육에 더 잘 전달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밤새 분해된 근육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운동 직후나 저녁에도 영양 보충이 없으면 피로가 오래가고 근육 손실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한두 끼에는 오늘 소개한 채소를 꼭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식단에 채소 한 줌을 더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일상 속 움직임을 훨씬 가볍게 만들고 낙상 걱정 없는 생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에 근육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몸이 움츠려들면 마음도 작아지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걱정만 하면 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채소로 몸을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다리로 노후를 건강하게 누구 지혜백과가 함께 합니다.